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조금 전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광주는 27.83%, 전남은 38.95%를 기록했습니다. 동료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잔혹하고 추악한 범행 전말이 드러나며 엄벌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윤기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다친 남학생에게 검찰이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광산구는 의상자 지정을 추진합니다. 조선대와 조선간호대가 통합돼 내년부터 호남 최대인 239명 규모의 간호대학 체제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후보들은 광주 전남 전역을 돌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들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지지해달라며 통합과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위대한 선택이 필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제 저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더 큰 전남 광주,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유세차를 타고 광주 전역을 누빈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독주를 견제할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율 30%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당선될 가능성도 없고 승리할 수 있는 수치도 아니지만 30년 독점 권력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견제감을 주자고 하는 호소에 너무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줘서 저는 그 성원에 웁니다. 이종욱 진보당 후보와 출마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와 진보의 양날개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진보당의 준 표를 자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호남 정치 역사상 최초로 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시민의 삶을 바꾸고 호남 정치 혁명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후보는 민주당 독점을 견제하고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 있는 야당인 정의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표 부탁드립니다.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전남 광주 변화를 위해서는 견제할 세력이 필요합니다. 저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김광만 무소속 후보도 광주 전역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지역을 발전시키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영광에서 만난 우리 젊은 학생들 이 모두가 다 전남 광주 살려달라. 그 어린 청년들에게 멋진 도시를 한번 만들어주고 제가 광주에서 마지막을 살고 싶습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내린 가운데 전남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초대 특별시장이 누가 되는지만큼 중요한 건 특별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 구성입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의회 규모가 확대되며 의회의 다양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첫 특별시의원 선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서희령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40년 만에 하나로 통합돼 초광역 메가시티로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특별시장은 17,000명이 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등 사실상 서울시장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특별시의회 역시 이번 선거를 통해 구성과 역할이 변화됩니다. 먼저 의원 수부터 늘어납니다. 지역구 의원 79명과 비례대표 12명, 모두 91명의 특별시의원이 선출되는데 통합 전 전남도 의회와 광주시 의회 의원 수를 합친 것보다 7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광주 지역 4개 선거구에는 처음으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됩니다. 한 선거구에서 3명 또는 4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 중심의 의회 구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심은 실제로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쏠립니다. 실제 해당 선거구들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후보들이 모두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 선거에도 25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 정당은 장애인과 노동, 청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인물을 비례대표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부터 민주당 독주 구도가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구 특별시 의원 후보 79명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는 35명, 전체의 44% 수준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의회에 진출한 비민주계 의원 비율은 7% 수준. 이번 특별시의회에선 정당 구도가 얼마나 다양해질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누가 특별시장이 되느냐 못지않게 새롭게 출범할 특별시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고 집행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 특별시의회 구성을 둘러싼 각 정당들의 막판 표심 경쟁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는 359곳, 전남 지역은 785곳에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광주는 27.83%, 전남은 38.95%로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40년 만에 뽑는 통합시장과 통합시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정오부터는 늦은 오후 사이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 최대 1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야외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도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양을 무참히 살해한 23살 장윤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장윤기.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동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있나요?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신고를 당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 대신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당시 피해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고생을 따라가 등 뒤에서 목을 조른 뒤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던 건데 앞서 스토킹을 했던 여성을 성폭행할 때도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장윤기의 주거지에선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이 여러 조각으로 훼손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도 일반 살인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장윤기는 또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중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장윤기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양의 유가족은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고 현재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8천여 명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채원 학생처럼 또다시 자신의 미래를 빼앗기는 청소년이 없도록 또다시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 전남 추모연대는 오는 20일쯤 이 양의 49제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 구조심의위원회는 장윤기의 흉기 습격을 막고 고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중상을 입은 남학생에게 범죄신고자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신고자 구조금은 범죄를 방지하거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광산구도 해당 남학생을 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장윤기를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며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이나 거짓 반성문 따위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양을 도우려다 중상을 입은 남학생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피해 학생의 쾌유와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목포시장 선거에서 무한반도 통합을 포함한 서남권 광역화 문제가 다시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모두 5대 공약에 포함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현실까지는 넘어야 할 조건도 적지 않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반도 통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온 목포권의 오래된 화두입니다. 40여 년 만에 인구 20만 명이 무너진 목포시는 도시 규모와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무안과 신안 등 인접 자치단체 역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공동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한반도 통합과 서남권 광역화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후보와 조국혁신당 박홍률 후보는 통합 문제를 5대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강 후보는 서남권 50만 명 규모 거점 도시 건설을 목표로 생활권 통합과 기능 통합을 거쳐 행정 통합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정례화와 시군의회 합동 분과 운영 등 제도적 협의 구조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박 후보는 서남권 광역사무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1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교통, 관광, 환경 등 공동 사무부터 묶어 통합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후보 모두 필요성과 이행 계획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목포의 의지만으로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무안과 신안 등 인접 시군 주민들의 동의, 청사 이치와 재정 배분, 공공서비스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결국 이번 선거의 통합 공약은 목포의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동시에 선거 이후 실제 협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실현 가능성을 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가 통합돼 내년부터 통합대학 체제로 신입생을 뽑습니다.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조선간호대와의 통합을 승인해 조선대 내에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한 단과대학인 간호대학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32명 규모로 전국에서 세 번째, 호남에서 1위 수준인데 보건의료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조선대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부 의과대학 소재지 결정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국립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양 대학은 지난 1일 전남 모처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대학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4개월 만에 가졌고
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만남은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을 조롱하는 단어가 스타벅스 주문 닉네임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5월 단체는 스타벅스는 매장 내 혐오 행위를 차단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체는 탱크데이 논란 당시 아니라고 소극적이었던 회사의 대처가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며 스타벅스가 사실상 매장과 서비스를 방치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장 직원들은 대외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매장 안의 혐오와 조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스타벅스의 철저한 매장 실태 조사와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때마다 쟁점이 된 건 관외 사전투표지의 이송과 보관 과정인데요. 선관위가 역대 선거 최초로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가 우체국에서 선관위로 넘어와 분류되고 투표함에 보관되는 모든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MBC 경남 정영민 기자입니다. 우체국 차량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함안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로 들어옵니다. 사전투표 기간 함안에 주소를 둔 유권자가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봉투가 전용 우편 상자에 담겨 도착한 겁니다. 전국 우편망을 거쳐 함안군 선관위에 도착한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는 모두 1,866개. 함안 우체국에서 그게 제대로 개수나 정확하게 함안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한 후에 다시 묶어서 우체국 직원이 선관위에 우편 투표 상자를 넘기자 곧바로 확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먼저 상자의 봉인 상태와 훼손 여부를 확인한 뒤 봉투를 꺼내 전용 단말기에 넣고 선거구별로 분류합니다. 최종 확인을 마친 투표 봉투는 곧바로 사전투표함에 넣고 최종 봉인 작업을 거칩니다. 관외 사전투표 봉투가 투표함에 들어가는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스템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경남 22개 구 시군 선관위에 감시 중인 사전투표함은 도 선관위 CCTV 모니터에 공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까지 집계한 경남의 관외 사전투표자는 19만 1천여 명으로 전체 사전투표자 수의 29.9%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돛돔은 국내에서도 1년에 30마리 정도만 잡히는 희귀 어종입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이 10년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돛돔 인공부화에 성공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길이 1m가 넘는 돛돔이 먹이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몸길이 최대 2m, 무게는 200kg이 넘는 대형 심해어 돛돔. 주로 수심 400에서 600m 바다에 서식해 전설의 심해어로 불립니다. 국내에서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연간 30마리 정도만 잡힐 정도로 희귀한 어종입니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 2017년 어린 돛돔 28마리를 확보한 뒤 10년 가까이 육상 수조에서 사육해왔습니다. 고기가 성장하면서 큰 사육 수조로 이동하면서 생먹이를 주고 또 얘네들이 필요한 영양분이 뭘까 항상 고민을 하다가 영양 성분을 같이 생먹이에 혼합해서 급이해서 이렇게 성숙이 된 것 같아요. 지난해 처음 산란을 확인했지만 수정란 상태가 좋지 않아 부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연구진은 먹이 공급과 영양 관리, 성숙 호르몬 연구를 이어간 끝에 올해 세계 최초로 수정란 확보와 인공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부화한 어린 돛돔은 약 20만 마리, 길이 1cm까지 성장한 상태로 연구진은 별도 수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과
적정 사유 환경을 우리가 연구해서 이제 대량 종자 생산 기술 개발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향후 동해안에 새로운 신품종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 양식도 하고. 연구원은 앞으로 어린 돛돔을 활용한 생태 연구와 수산 자원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학마다 취업률을 앞세워 인문계열 학과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인문학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인문 사회 분야의 기초 체력을 다시 다지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경북대학교가 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무너져가는 인문학의 뿌리를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학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취업난을 이유로 인문계열 학과들이 통폐합되거나 사라지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6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경북대와 전남대, 전북대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5년 동안 200억 원, 세 곳에 총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경북대는 미래형 K인문사회 융복함 연구 거점을 목표로 합니다. 경북인문사회연구원을 신설해 연구 생태계를 새롭게 하고 당장 올해 학술 연구교수 30명을 채용하는 등 연구 인력을 늘립니다. 연구 주제는 지역문화와 포용사회, 첨단 융합 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냉대를 받아봤는데 이게 바로 이제 현실화되지 않고 실용화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대에 어떻게 문화가 또 발전되어 가는가 변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연구를 할 거거든요. 예. 인문학이 대학의 기초 체력으로서 제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인문사회 연구 대규모 지원이 인문학의 생명력을 되살리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어 빛나는 광주를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민선 8기 마지막 정례조회에서 우리 스스로를 믿고 파도를 따라가면 변화의 파도는 반드시 광주를 빛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변화의 파도로 AI와 반도체, 복합 쇼핑몰 등 미래 산업과 군공항 이전, AI 영재고, 암스쿨 등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 등을 언급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가 3,814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2,079억 원, 의료급여 비용 지급 132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4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광주시는 또 다음 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정보 시스템 통합 12억 3천만 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6억 원 등을 반영해 행정 통합 기반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에 비해 3%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데이터청이 분석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쌀, 배추 등 농산물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광주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올랐습니다.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역시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며 3.5% 상승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현충일에 이륜차 폭주 난폭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경찰청은 모레 밤부터 현충일 당일인 이튿날 새벽까지 주요 교차로와 예상 집결지에서 이륜차 폭주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폭주 난폭운전 행위 외에도 소음과 불법 구조 변경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정오부터 늦은 오후 사이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는 최대 1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야외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